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충북에서도 이틀 연속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맹추위가 몰아쳤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집회 명소로 탈바꿈한 충북도청 쌈지광장이 다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집회. 영하의 날씨도 쏟아지는 눈도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직을 유지 중인 대통령과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과 한 몸처럼 거부권을 행사한 권한대행 총리까지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그 어떤 것에도 성역은 없으며 단호한 처벌로 다시는 헌정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장군이 더욱 기승을 부린 휴일, 집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민주주의 축제 장이 됐습니다. 당연히 답이다. 당연히 답이다. 윤석열은 당연히 답이다. 기발한 단체 이름이 적힌 깃발도,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성탄절의 설렘은 잠시 미뤄둔 채 번화가 대신 촛불문화제를 찾은 겁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힘을 얻고 다시 내년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반성과 사죄 없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옹호하는 이들 역시 내란의 공범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이 그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가로막혀 있고 탄핵 심판 역시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집회에 참가한 중학생은 민주주의를 바로잡아달라며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비록 겨울과 같이 차갑더라도 그 끝에는 오로지 봄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성탄절 출석을 요구한 데다 헌재도 거부당한 서류 송달의 해결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계엄 사태는 다음 주 새 국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충주에서 처음으로 상병수당이 시범 도입됐는데요. 5개월 만에 200명 가까이 신청했지만 내년 사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부터 충주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도입됐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파도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건강은 더 나빠지는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7,560원,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 또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소득 하위 150% 이하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15일까지 185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85%인 157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상병수당은 모두 1억 5,900만 원. 하루에 4만 얼마지만 도움이 되죠, 많이. 그래도 소득이 꾸준하지가 않아서 제가. 하지만 충북 유일의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내년 사업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상병수당 전국 확대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면서 올해 146억이던 예산을 36억으로 75%나 삭감했습니다. 상병수당의 도움을 받은 가정에선 보험처럼 재원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이걸 확대해서 연장하고 할 때는 재원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저는 있다 그랬습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시범 사업을 통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가계 구매력 지표인 충북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6위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소득 잠정 추계를 보면 충북의 1인당 개인소득은 2,467만 원으로 서울과 울산, 대전, 세종, 경기에 이어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은 2020년 2,180만 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전국 8위에 머물러 왔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가 임의로 소비 또는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내년에 제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과 롤러 선수권 대회가 정부의 국제경기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과 롤러 선수권 대회는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대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22개 대회가 대상입니다. 음성 성본산업단지 아파트 입주로 음성군 인구가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 내국인 인구 9만 명선 붕괴 위기였던 음성군은 7월 성본산업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근 9만 1,000명까지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구 증가폭은 전월 대비 423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음성 선본산업단지에는 내년까지 5개 단지 4,273가구가 준공됩니다. 아세아시멘트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세아시멘트는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천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주도로 대학 성장을 극대화하는 라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 라이즈 위원회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을 통한 인재 양성을 핵심 목표로 두고 지산 학연 협력 시스템과 평생 교육 체계 구축 등 9개 과제를 담은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라이즈는 향후 5년 동안 지역 주도로 지역 대학 발전 전략을 세워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의 인구 변화와 고유의 혼인 출산 문화의 특징을 담은 역사문화 총서를 발간했습니다. 2022년 산업발전사와 지난해 유학의 항맥과 학풍에 이은 세 번째 도서로 신부 어머니의 의사가 적극 반영됐던 중매혼과 조선시대 육아일기, 태교 지침서 등 당시 시대상을 살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총서는 지역 도서관 등에 배포됐으며 충북도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본금을 월 20만 원가량 올리고 일부 소요경비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충북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운동부 지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처우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증평군을 찾은 관광객이 3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증평군은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2022년 107만 명, 지난해 110만 명에 이어 올해 13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이 밖에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기반 구축, 증평 종합운동장 준공 등 올해 군정의 10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